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호스트님 나라셀라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와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라셀라라는 그런 말 잘해야 돼. 여기 오너 와 계셔 지금. 네.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느덧 20회를 맞이해서 정말 뵙기 어려운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국내 최대의 와인 수입사, 너무너무 맛있는 와인들을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신 나라셀라의 마승철 회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나라셀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마승철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 주류 수입협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몬테스 알파편부터 시청해 주시고 이제 직접 노태정 소믈리에님께 연락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바에서 와인을 한잔 하는데 몬테스가 와지트에 나왔다 그래서 네네. 제가 그거 바로 봤죠. 봤는데 우리 노태정 소믈리에의 그 와인에 대한 그 지식이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칠레 출장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행하면 안 될까 제가 요청을 했는데 노 소믈리에님이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제가 거절당했습니다. 아, 다음 기회에 네. 꼭 저는 무조건 같이 가겠습니다, 회장님. 저도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 해봤는데요. 칠레 우리 와이너리 가가지고 지금 와지트를 한 번 100회만 100회 뭐 80회 80회 예.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야 너무 영광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신 만큼 이제 특별한 와인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몬테스 시리즈 중에서 아이콘 와인 중에 하나죠. 몬테스 폴리. 준비해 주셔서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의 와인들이 다 평지에서 와인을 키우고 값싼 와인을 만드는데 아울레르 몬테스 회장이 와인을 만들 때는 비탈진데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만든 게 폴리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 칠레 사람들이 모두 몬테스 회장 보고 너 어리석다 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폴리라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이야기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서 칠레에서도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입증을 해놓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폴리를 가져왔고요. 시음을 한번 해보실까요? 칠레 가면 건배할 때요. 네. 쌍대 하면서 7초 동안 상대방이 눈을 봐야 된답니다. 7초요. 7초 동안 7초. 쌍떼. 쌍떼. 원래 그 와인 드실 때 오감을 다 이용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너하고 내하고 친구지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7초 동안 눈을 마주친대요. 그 눈을 피하면 친구가 아니래요. 아까 피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는 아니잖아요.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와인 정말 테이스팅 어려워요. 시간이 정말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보랏빛이 돌아요. 은은하게 퍼플 림이 네. 보이죠. 검붉은 과실, 블랙베리, 잘 익은 블랙베리의 향이 납니다. 맞아요. 또 체리? 굉장히 응축감이 있고 처음에 그 과일 아로마가 상당히 진하게 올라와서 거기에서부터 일단 임팩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진한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시라라면 맛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폴리의 맛은 다른 시라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죠. 보통 맛이 되게 거친데 이 네네. 맛은 좀 되게 부드럽고 밸런스가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맞습니다. 많이 좋고 조금 더 이 온도가 조금만 더 차가워지고 네. 열려 있었으면 훨씬 그 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아직 조금 닫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지나면은 훨씬 더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줄 그럴 것 거라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랑 먹어야 맛있을까요? 한번 어모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제가 추천해드리면요 낙지볶음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조금 이 양념 있는 양념갈비 이런 거라든지 매콤한 것도 괜찮나요? 시라는 매콤한 것도 괜찮고. 왜냐면 이제 쉬라즈 품종 자체가 네. 강도가 세고 또 탄닌과 이런 스파이시한 느낌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매콤한 그런 음식과도 약간 동반의 효과가 있어서 마시기에 아주 좋고요. 예전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시라즈는 신라면이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와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신 만큼 와인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와인 수입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와인 수입사의 역할은 와인 생산자하고 소비자 중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와인 좋은 와인을 셀렉션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와인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또 그러한 또 회사 내부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와인 시장에서 이제 수입사로서 나라셀라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이제 고가 위주의 신재료 와인을 갖다가 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좀 이미지가 좀 각인이 돼 있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좋은 와인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호스트님 나라셀라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와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라셀라라는 그런 말 잘해야 돼. 여기 오너 와 계셔 지금. 네, 그 이름보다는 이제 네네. 몬테스 알파로 몬테스. 네, 몬테스 예. 알파는 절대 이제 모를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와인이잖아요. 네, 몬테스는 정말 국민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나라 인구수의 20% 이상이 드신 거나 마찬가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와이너리의 와인을 수입할지 셀렉하는 기준도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가 가져가는 이미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정신하고 맞는 와이너리의 와인들을 많이 선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와이너리 가서 시험을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맛들을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의견이 갈릴 때도 있었나요? 가끔 있죠. 네. 제가 이제 원하는 와인을 수입하고 싶어 하는데 직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걸 계속 이제 좀 많이 네네.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와인을 처음 시작한 게 2015년도에 나라살레 인수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처음 인수할 때 앞으로 스파클링 와인이 저는 많이 네, 뜰 것이다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은 본인들이 아는 것 말고는 잘 안 하나 그래요. 예. 그래서 도전을 좀 잘 안 한다든지 네네.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원하는 와인인데 또 이게 그 국내의 소비 환경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앞으로 로제 와인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한국에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로제 와인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은. 예. 그리고 언젠가는 갑자기 이어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유럽 쪽이나 서부권은 로제 와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조금 로제 와인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파클링 회사들이나 샴페인 회사들은 벌써 로제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로제 와인의 붐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거 문화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그 소비자들이 사실은 양극단을 좋아하지 그레이한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의 제도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주가 대한민국에 미끼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음식하고 페어링하기보다도 그냥 먹고 죽자 하는 이런 술이니까 예. 술을 마시면 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맞습니다.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 이게 로제처럼 이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한국에서는 좀 덜하다. 유럽만 가도 아침부터 와인 마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마시는 아침 와인이 대부분 화이트 내지 로제예요. 그렇게 마시는 와인이지 뭐 우리나라처럼 음식을 갖다 고기 먹으면서 먹는 그런 와인이 아니니까 점심시간 내지는 브런치 할 때 와인을 마시는 이런 문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네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회장님 그러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직장인들도 낮에 점심 먹으면서 꼭 와인을 한 잔씩 곁들이더라고요. 마시죠. 예. 나라셀라 직원들은 점심 시간에 와인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점심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점심 먹을 때 와인을 꼭 가져가요. 한 너무 잔씩 좋습니다. 마시고 네. 좋지 않습니까? 회장님 없이 마셔야 진짜 맛있습니다. 고가 라인 와인과 이제 대중적인 와인 중에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매출을 올리는 와인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제가 주류회사에 오래 근무를 네. 하면서 저는 22년 동안 기획만 했어요. 전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예. 기획만 22년을 하니까 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야 성장을 하고 이익이 난다는 데 대한 그런 개수적인 판단 이런 건 좀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거절을 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가자. 네. 과거에 이제 나라셀라를 가지고 있었던 와인이 있었는데 네. 국내에서 많이 팔아줘야지 와이너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좋은 와인들을 못 파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매를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는 팔아라. 그래서 양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줄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많이 줄고 대신에 제가 와서 보고 케이머스 네. 그리고 뭐 조세 펠프스 이런 네네. 와인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명도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인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자. 마침 그때 이상이 또 미국 와인 바람이 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액의 한 20% 차지하던 미국 와인이 지금 한 40%까지 지금 올라왔죠. 네. 와. 최근 들어서 이제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왜 그런 걸까요? 생산량은 주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생산량은 꾸준히 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소비량이 주춤한데요. 제가 볼 때는 소비량이 주춤하다기보다도 코로나 시대 때 와인이 급격하게 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비정상적인 성장이었고 오히려 저기 시계열로 롱텀으로 볼 때는 지금 정상적인 성장의 수준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만 유지된다면 저는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년 대비로 우리가 항상 따지다 보니까 네. 지금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그 파리에서 와인을 다 버리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었나요? 와인을 버린 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던 파리에서 버리는 거는 프랑스 정부하고 프랑스 농업 단체하고의 투쟁 때문에 그 버렸고요. 그때 가보면은 재밌는 게 지베르 샹베르 가면은 그 동네 지명을 붙였는데 지명을 뒤집어 놨어요. 그 저항한다고 네. 정부에 저항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버렸던 거고. 아하, 네. 그것 말고 이제 보르도나 그 남부 지역에서 와인을 버리는 게 있는데 절대적으로 와인 소비량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1950년도에 와인 1인당 소비량이 프랑스가 150병을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50병 마셔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이 3분의 2가 죽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와인이라는 게 음료수 대용으로 마셨는데 예. 이제는 뭐 스파클링 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마시다 보니까 와인 소비가 좀 줄어서 그렇게 버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저희가 1년에 1인당 마시는 소비량이 한 1.6병 정도 마시고 있거든요. OECD 평균이 13병이고 네. 일본이 한 4병, 중국이 한 2~3병 마시거든요. 한국이 우리가 국민 소득으로 볼 때는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최근에 네. 발표났지만은 국민 소득에 비해서 한국이 와인을 덜 마시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넓히려면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부과되고 있는 그 주세 제도. 예. 종가세를 종량세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와인을 갖다가 외국에 가서 보고 비싸다고 평하는 게 많은데 세금의 제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 예. 둘째는 이제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네. 그 두 가지가 국내에서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소비량이 제가 저거보다는 네.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반 소비자들이 와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전통주는 왜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와인 매니아들 그리고 주류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지금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구들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국내 수입사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해외 직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직접 와이너리와 컨택에서 수입을 해오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식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고가 와인들은 이 가짜 와인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오는 기간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네네. 사실은 와인은 되게 민감한 맞습니다. 음료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패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호기심으로 네. 내지는 내가 한번 해봤다. 내가 미국 와인을 직접 컨택해서 사봤다는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일반 샵들이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직구는 보통 개인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샵들이 그걸 갖다 구입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불법 행위인데 네. 그거를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소믈리에님은 직구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뭐 그런 걸 물어보고 또 아예 안 해봤다라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회장님 되고. 눈치를 보고 얘기해요. 아니, 그건 좋긴 좋더라고요. 예, 가격이 예, 괜찮았는데. 네, 스트리밍 예. 이글 미국 예. 가서 사오셨다고. 아, 그것은 이제 국내에서 네. 이 스크리밍 이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회장님 옆에 계시긴 하지만 네. 나라셀라 자체에서도 이제 워낙 수입량도 적고 예, 또 국내에서는 원하는 소비자들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간 기념으로 이제 컬트 와인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리밍 이글을 네.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금 부여 제도가 바뀌게 되면 실제로 판매되는 와인은 도대체 얼마나 싸지나요? 스크림 이글을 예를 들면 지금 스크림 이글의 한 35% 40%가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0만 원을 판다면은 한 150만 원이 이제 세금이 되는데 그것을 종량세로 바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스크림 이글 경우에는. 네. 그래서 10만 원대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싸지지 네.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TA 협정으로 인해서 그 관세가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와인 세금이 대략 한 68% 정도가 붙습니다. 예. 그런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이 되면 또 그만큼의 할당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홍콩은 아예 세금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거는 홍콩 정부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세 제도하고 우리나라의 식음료 산업하고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음식점을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홍콩이 왜 저기 와인에 대해서 세금을 0%를 하냐면은 홍콩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식값에 비해서 술값이 엄청 비쌉니다. 와인값이. 근데 거기다 세금까지 붙이면은 와서 소비를 안 하거든요. 네. 식당을 안 가요. 근데 식당을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와인 가격을 낮춰야겠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어진 게 그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우리가 지금 민생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수출은 잘 되는데 민생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술값이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일본이나 홍콩 가서 와인과 식사를 하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식당을 안 가요. 비쌌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주세 제도를 바꿔가지고 네. 정말 적정한 가격에서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면은 사실은 나는 이 민생은 많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도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세금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주류에는 그 저희가 주세 플러스 교육세를 내거든요. 네. 근데 교육세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보면 지금 학생 수가 엄청 줄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생 그러니까 1년에 80만 명, 70만 명 태어날 때의 그 주류를 통한 교육세로 그 학생들을 지원을 했는데 인원이 줄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주세는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세를 걷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을 걷으면은 그 교육세를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와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인을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든지 테이스팅하는 장을 열어준다든지 해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한 차원 더 높게 그러니까 주세에서 나오는 교육세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렇게 조금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배경 자체가 세금이 매겨진 배경이 이제 시대적 그 배경이 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회장님 국회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국내에서 와인 시장이 성장하고 이제 와인 문화가 더 잘 자리 잡으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요? 저는 와인을 정의를 하기를 관계 형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회의 그 제도나 규범이 개인의 행동을 갖다 지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떤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어떠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향이 맛을 지배하고 맛이 뇌를 지배한다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19세기 때 20세기 초반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예술가들이 나온 것들도 프랑스 와인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그건 뭐 부분적으로 예. 하는 이야기지만 네. 그럴 정도로 국가나 그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나라의 그 술 문화도 바뀌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문화도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화보다도 좀 더 융합하고 서로 조화롭게 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데 대한 좀 미랄이 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와, 너무 멋있으십니다. 멋지신 말씀이시고 예, 회장님의 신념에 반했습니다. 예, 다 같이 칠레 가는 걸로. 와인을 좋아할수록 인문학적인 부분을 아는 재미가 있다는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첫째는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그 드렁큰 멍케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예. 버클리 교수가 쓴 책인데 왜 인류는 술을 마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공부를 하려다 보면 제가 선사시대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예. 제일 처음에 와인을 만든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쪽에서 왜 와인을 마셨는가, 그리고 그 문화가 이집트, 그리스 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프랑스, 스페인으로 와서 이제 신대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와인과 연결해서 보면은 예. 역사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사건들을 많이 알게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잔다르크 예. 100년 전쟁, 네네. 이거 그 배경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잔다르크 와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잔다르크가 전쟁 나갈 때 와인을 마시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100년도에, 300년 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여왕이 자기보다 어린 영국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네. 프랑스 땅의 3분의 1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영국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땅이 좀 더 갔으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200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부르고냐고 밑에 쪽은 자기들이 다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남은 게 보르도예요. 예. 이게 보르도가 사실은 와인 생산이 제일 많고 거기서 세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 전쟁에 나서서 그 전쟁을 이겼던 사람이 잔다르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보르도가 영국에서 프랑스로 기속이 되고 그때 유명한 게 이제 샤또 딸보라는 게 있어요. 네. 샤또 딸보가 영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네. 그분이 전쟁에서 저고 돌아가고 난 뒤에도 프랑스 사람들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샤또 딸보다. 그 100년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놓은 게 이제 딸보 와인도 있고 네. 포르토 와인도 있고 예. 잔다르크가 마무리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 와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회장님에게 최고의 향을 선사한 와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란은 정말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이제 회장님이셔서 농담을 못 하겠는데 약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단 자본주의가 좀 단점에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사실 비싼 와인이 맛있거든요. 저는 정말 비싼 와인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라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습니다. 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자본주의의 맛? 뭐 결과적으로 비싸긴 한데요. 사실 한란을 만든 그 빌 한란이라는 그 회장이 한란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그 변호사였는데 아주 이 악의에 참 변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한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게 와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한 향을 갖다가 세상에 퍼뜨리고 싶다.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비싼 건 좀 흠이죠. 옛날에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 칠레 갔다 오면서 이제 나파밸리 들려서 한란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란이 지금 200년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처음 마셨던 2014년도 한란하고 그리고 요번에 마셨던 2020년 한란 맛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미국 나파밸리 와인의 맛의 지향점이 변하고 있다. 제가 만났던 몇몇 와이너리의 유명한 그 오너들 만나보면 그 철학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느껴져 있고 과거보다는 지금의 한란이 훨씬 낫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그 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향수 쓰시나요? 와인을 하면요.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반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처음이 꽃이에요. 꽃? 예. 꽃이요? 와인을 하시는 분들은 꼭 꽃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한국은 안 그렇지만 외국 가서 홍콩이나 뭐 이 와인 저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꽃이 잘 진열돼 있고 그 꽃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캔들, 향초예요. 근데 제일 그 위험한 건 뭐냐면
향수 뿌리는 향수. 거죠. 네. 그 향수가 와인 향을 죽인다고 그 서브하는 사람이 향을 뿌리면은 그러고 와인 마실 때 향수를 뿌리고 하면요 남들이 다 욕해요. 사실 소믈리에님 쓰시나요? 저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예,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그런 심사를 하는 경우나 이제 와인을 마시는 자리에는 저도 절대 뿌리진 않죠. 사실 아예 저도 쓰지는 않았거든요. 뭐 회장님 옆이라 조금 송구스럽지만 평소에는 살짝 약하게 뿌리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와인 시장도 크게 변화를 할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이 바라보시는 와인 시장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에서의 와인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전에 그 주류가 산업 문화하고 어떻게 변하는 걸 먼저 말씀을 제가 적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네. 1960년도 저희가 5.16 혁명 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주류의 주종이 막걸리였거든요. 네. 왜? 농업을 했기 때문에 막걸리가 주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마시는 주류가 주로 막걸리였고 60년 들어와서 이제 쌀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희석식 소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희석식 소주가 필요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공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항제철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에서도 만드니까 이게는 그냥 명령이 딱 쓰면은 그냥 일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주를 마시고 그냥 먹고 죽자는 문화가 됐었거든요. 1970년대 후반에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수출도 하고 뭐 중동 가고 이러면서 해외 문화가 들어오면서 맥주가 이제 융성을 하게 됐어요. 3차 산업 갔을 때는 맥주가 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스키가 들어왔어요. 그때. 네. 그래서 위스키로서 우리가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죠. 그 외국 사람들 오면 우리도 위스키라는 게 있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맛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옛날에 이제 저기 상사들하고 중국집 가면 나 짜장면 시키면 다 짜장면 시키는 이런 문화가 아니고 지금 짜장면 시켜도 만두도 시킬 수 있고 뭐 짬뽕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잖아요. 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면은 야 소주 마시자 하면 소주만 마시는 게 아니고 나는 와인도 마셔야 된다 이런 문화가 되고 다양성이 지금 이제 필요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미 와인이 시작은 됐다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4차 산업 시대에 와인이 이제 많이 이제 더욱더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은 유통 체계라든지 그 와인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샵을 할 때 무인 샵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현재 AI하고 챗GPT를 어떻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을 도입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워밍, 이제 온난화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탄소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다 수입을 받는데 와인을 이동하는데 탄소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지금 많은 와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통한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인에 있어서 때루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때루아가 바뀌는 거예요. 온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북방 한계선도 더 올라가게 되고 커피의 그 커피 벨트가 있듯이 와인도 위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재배할 수 있는 지역부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품종도 바뀌게 되고 토양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전반적으로 와인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대비를 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ESG 경영이라던가 기업들이 좀 선두에 서서 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과 또 추천해주실 만한 데일리 와인도 하나 소개해주세요. 오늘 제가 출연하기 전에 되게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역시 와인이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와인 테이스팅을 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아주 풀어져가지고 데일리로 마시는 와인은 항상 보통 한 5-60% 이상 내가 들고 다니는 와인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회식할 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몬테스 알파 그 스페셜 큐베 블랙의 그 까메네 소비뇽하고 제가 저기 피노누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와인이거든요. 제가 데일리로 아주 좋아하는 와인. 국내에서는 블랙 라벨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포도를 사용해서 만든 몬테스 알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퀄리티라던가 여러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와인이고요. 지금 오늘 몬테스 알파 스페셜 큐베 깨브레네 소비뇽과 피노누아 이렇게 또 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승철 회장님 모시고 뜻깊은 자리 했는데 궁금하신 주제나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람도 좋지만 이제 일반적인 고객들은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와인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성비를 생각해서 10만 원 언더로 와인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게 많죠. 제가 조건 하나 드리자면 나라셀라 와인 제외하고 진짜? 네. 칠레 못 가는 거 아니야?